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알트코인하고 이 잡코인에 대한 좀 빠른 상승이 나오는 이런 코인에 대한 매매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수천억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손실이 상당히 큰 투자자다 라고 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라고 해서 손실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맞는 매매가 있어요. 정말 이 본인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가 있습니다. 꼭 따라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만의 매매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코인 매매에서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얼마 벌었다. 그래서 얼마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 알트코인하고 잡코인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파동이 커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이 크고 이제 세력들이 충분히 또 이렇게 좀 장난질할 수 있는 그러한 코인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눌림목과 돌파에 대한 매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매매를 하시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어떤 코인이 올라갈까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를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 상승이 나오겠느냐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야지만이 좋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돌파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눌림 매매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없는 지금 활발한 불장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을 때 별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주 살짝 떨어져도 수십 프로입니다. 그냥 바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50%가 돼요. 모아간다? 말처럼 쉽죠. 모아가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아가요. 모아가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 봐야 손실이지 수익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단가가. 간다 하더라도. 그래, 언제 상승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것과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파 매매와 저는 눌림목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선취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취매를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선취매를 하고 나서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고 또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투자금이 많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뭐 60% 이렇게 빠질 때마다 추매한다. 저는 거의 한 8, 90%는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플러스 1%의 수익은 무조건 나올 수 있다. 그쵸?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점에서도 그래요. 고점에서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50%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50%가 더 되겠지만 50%, 60%, 70% 빠질 때마다 이 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점점 모아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계속 평단가를 낮춰놓고서 시간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1%라도 수익권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돌파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파 매매 이후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약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눌림을 보고 들어간다. 왜?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눌림 잡고 이탈되면 손절. 매매가 빠르다. 시간이 절약되고 수익 날 확률이 그나마 높다.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가 어렵다 하시더라도요. 자, 말이 쉽지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된다. 제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씩 매매 여러 개를 여러 개, 뭐 수십 개를 찍어 놓고선 영상 올려드리고선 적용된 것만 제가 딱 집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노하우나 뭐 매매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실력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운도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한다. 돌파할 때, 그러니까 돌파 매매 또는 분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리잖아요. 그죠? 이런 눌림, 수급이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눌림 매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낫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 말이 쉽지 이게 쉽겠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다? 기준을 잡기가 좋다. 그리고 자,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바로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침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계속 홀딩한다. 이것보다는 한번 올리겠다라는 신호가 딱 들어오고 나서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의 그 입장을 제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주식하고 코인도 해봤을 때 시간을 가장 절약하고 그리고 빨리 수익을 내고 확률이 높고 손실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제가 해봤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지금 시장은 더 그래요. 예, 지금 매수세가 약했을 때, 수급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이게 가장 좋다. 그리고 아니면 뭐 정확한 눌림목을 잡으실 수 있다. 단타로. 지금 제가 메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뭐 리플, 뭐 도지코인 말씀드리면서 눌림목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나는 그냥 한 번에 슈팅이 나오는 그런 것을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좀 괜찮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